결혼식 당일 신부의 도주. 도망간 신부가 숨기고 있던 비밀.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하얀 꽃잎이 비처럼 쏟아지던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이 환호하며 나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던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어야 했다. 리허설을 마치고 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잠시 그녀를 보았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얼굴, 긴장된 숨결, 조금 있으면 끝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던 목소리까지 모든 게 선명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곁에서 사라질 거라고는.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였다. 내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신부가 왜 안 나오지? 뒤에서 누군가가 웅성거렸다. 사회자도 당황한 듯 농담을 던졌지만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다. 나는 급히 대기실 쪽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만이 나를 맞았다. 의자 위에 벗어놓은 작은 클러치백, 허겁지겁 벗어던진 듯한 드레스 자락의 천 조각, 그리고 거울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장미꽃다발. 그리고 거기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나는 이미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미안해요. 더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그 짧은 문장이 내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 배신감, 혼란이 뒤엉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왜? 도대체 왜?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내가 몰랐던 뭔가가 있었던 건가?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나를 불렀고 아버지는 하객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움켜쥔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상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지만 나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하나의 결심이 내 안에서 움트고 있었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겠다. 나는 웨딩홀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개의치 않았다. 머릿속은 단 하나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갑게 반복되는 기계음에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5번, 10번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도대체 왜? 내가 뭘 놓친 거지? 어제까지도 괜찮았잖아. 신부의 원룸문은 잠겨 있었다. 관리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더니 웨딩드레스를 입을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에 경비 아저씨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따라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서류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녀가 늘 숨기듯 감추던 그 파일이었다.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낯선 이름이 적힌 신분증 사본이 있었다. 사진은 분명 그녀였다. 그러나 이름은 내가 알던 이름과 달랐다.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 몇 장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시 미해결 사건. 청년 의문의 추락사. 목격자는 실종. 나는 손에 든 종이를 떨어뜨렸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누구였던 걸까? 그리고 왜 내게 이 사실을 감춘 걸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낮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여자를 찾으려 하지 마. 당신까지 위험해질 거야.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나는 반드시 그녀를 찾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알아내고 말겠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그 전화는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여자를 찾으려 하지 마. 당신까지 위험해질 거야. 그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 위협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의문이 피어올랐다. 왜 위험해진다는 거지? 그녀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란 말인가? 나는 책상 위에 널려있던 서류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신문기사의 한 귀퉁이에 적힌 작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사건 당일 인근에서 한 여성이 목격되었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져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다. 그 한 여성. 그게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사건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6년 전 시의 오래된 아파트 옥상에서 한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목격자가 사라지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리고 사건을 다룬 블로그와 포럼 글들 속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사건엔 뭔가 은폐된 진실이 있다. 내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녀가 그때 목격자였다면 왜 이름을 바꾸고 살아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 결혼식 당일에 왜 사라져야만 했을까? 그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깜깜한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급히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내 숨소리만 크게 들려왔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이 또다시 켜졌다. 이번엔 문자였다.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야.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내 안에서 타올랐다.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는 집념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 그녀를 포기하지 않아. 밤을 꼬박 새웠다. 눈앞에 조각난 단서들을 붙잡고 곱씹었지만 퍼즐은 쉽게 맞춰지지 않았다. 신부가 남긴 건 도망과 쪽지 한 장뿐.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점점 내 앞에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신문기사에 등장한 시 추락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이름을 수소문했다. 다행히 대학 동창 중 경찰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야, 그 사건? 나도 얘기 들은 적 있어. 담당했던 강 형사 지금은 퇴직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거야. 그가 알려준 주소를 적는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강 형사의 집은 낡은 주택가 골목에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저 시 추락 사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의 목격자였던 여자를 알고 싶습니다. 순간 안쪽에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문틈이 살짝 열리며 흰머리가 성성한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건 얘기는 이제 그만 잊는 게 좋아. 젊은이, 괜히 건드리지 마.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는 다급히 발을 걸쳤다. 제 신부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강 형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낡은 방 안 커피향 대신 눅눅한 종이 냄새가 감돌았다. 강 형사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내 내 앞에 내던졌다. 그 여자는 분명 그날 옥상에 있었어. 마지막 목격자였지.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행방불명됐어. 난 끝까지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 윗선에서 사건을 덮어버렸지. 이유는 모르겠어. 다만 뭔가 큰 힘이 움직였다는 것만은 분명해. 나는 파일을 넘기며 사진 속의 그녀를 확인했다. 어린 얼굴, 지금보다 더 날카롭고 불안한 눈빛. 맞다. 분명 그녀였다. 강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평범한 목격자가 아니었어. 사건의 진짜 열쇠였지.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을 거야.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우리 집 앞을 스쳐 지나갔다. 낯익은 불길한 기운이 가슴을 압박했다. 어제부터 나를 지켜보던 그 그림자였다. 강 형사의 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을 거야.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그 어떤 그림자보다 먼저 진실에 다가서겠다. 결혼식장에 소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신랑 민호는 이미 신부 대기실을 뒤졌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벗겨져 무참히 바닥에 널려 있고 화장대 위엔 서둘러 챙기다 만 듯한 화장품. 몇 개와 하얀 장갑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친구 재훈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 결혼식 당일에 도망간 게 이유가 되냐?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민호의 부모는 하객들에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도망갔다는 말은 축의금을 내고 돌아가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웨딩 사진 속 웃는 지연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지연의 부모마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한순간에 민호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지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비어 있었고 부동산 관리인이 전세 계약이 막 끝났다며 열쇠를 반납받은 상태였습니다. 지연과 가족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혼란 속에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알던 지연은 누구였지? 그제야 민호는 지연이 종종 전화를 받지 않던 밤들, 설명할 수 없는 외출들, 그리고 어쩐지 결혼 얘기를 꺼리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야 서로 맞물리려는 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이 왜 도망쳤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가 모르는 지연의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집과 회사를 오가는 대신 지연의 흔적을 줬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도망간 신부라는 오명은 이미 회사에도 퍼져 있었고 동료들의 은근한 시선은 그를 더 옥죄었습니다. 괜찮아? 뭐 다들 알게 됐더라. 차마 위로라고 건넨 동료의 말조차 민호에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지연이 남겼을 단서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한결같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친구의 말이 민호의 귀에 유난히 걸렸습니다. 아, 맞다. 지연이가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많다면서 가끔 혼자 서울역 근처에 갔다고 했어.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민호는 즉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연의 흔적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역 근처 오래된 카페 간판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섰을 때 주인은 낯선 민호를 보더니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호는 용기를 내서 지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여기 자주 온 적 있나요? 주인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가끔 왔었죠. 주로 저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뭔가 정리하고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항상 신경 쓰이는 게 그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찾아오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두세 번 같이 있는 걸 봤죠.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배님? 다른 남자. 민호가 더 묻기도 전에 주인은 기억을 더듬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왔을 때 무슨 서류 봉투 같은 걸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꽤 진지해 보이던데.
서류 봉투. 그 한 단어가 민호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지연이 사라지기 전날 밤 그녀가 2번이나 몰래 전화를 받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는 카페를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끝까지 알아낼 거야. 넌 날 버렸지만 진실만큼은 버리지 못할 거다. 그 순간 민호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의 과거를 알고 싶다면 혼자 역 앞 7번 출구로 나와라. 민호는 화면을 응시하며 그의 모든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서울역 7번 출구 앞에 서 있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한 통, 그리고 도착한 장소.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 안에서 내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누구지 이 사람이?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나는 지연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의 얼굴은 그림자처럼 굳어 있었다. 당신이 민호군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 당신은 누구죠? 나는 경계를 풀지 않고 물었다. 그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내 손을 잡고 가까운 벤치로 이끌었다. 내 이름은 정우야. 지연이를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도 조심해야 한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 아니 그녀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어. 민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결혼식 날 도망간 이후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정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야. 6년 전 큰 사건에 휘말렸고 그 사건 이후로 이름도 바꾸고 살아왔어. 그 사건, 그녀가 목격자였거든. 단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결혼식까지 계획했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다가오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 사건 목격자. 무슨 사건이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정우는 잠시 주위를 살피며 낮게 말했다. 말할 수 있는 건 일부뿐이야. 그 사건은 단순한 추락사가 아니었어. 누군가 그녀를 찾아내려 하고 있고 그 세력은 단순히 지연뿐만 아니라 그녀를 아는 사람까지 위협할 수 있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파일을 꺼냈다. 이거 지연이가 남긴 것들입니다. 혹시 그녀와 관련이 있나요? 정우가 그것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녀가 숨겨둔 단서들이야. 하지만 조심해. 이걸 쫓는 순간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 민호는 마음을 다잡았다. 위험하든 말든 나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왜 도망쳤든 그 진실을 알아낼 거예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그럼 시작이야. 하지만 약속해. 혼자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날 따라와야 해. 그 순간 역 밖에서 묘하게 익숙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몸을 긴장시키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연아, 이제 너를 찾는 건 내 몫이다. 절대로 놓치지 않아. 정우와 함께 조심스레 골목을 빠져나오며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6년 전 사건, 추락사 목격자 지연이 왜 결혼식 당일 도망쳤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우가 낮게 속삭였다. 그날 지연이는 한 청년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걸 목격했어. 단순 사고라고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지. 목격자로서 그녀가 남긴 증언은 결정적이었지만 사건은 외부의 압력으로 덮어졌어.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지연이는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왜 나한테 숨기고 결혼까지 하려 한 거예요? 정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 믿었던 사람들조차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으니까. 당신과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결혼식 당일 다시 다가오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믿었던 지연이,
사실은 위험 속에서 살아온 여인이었다니. 그녀의 모든 미소와 따뜻한 말들이 지금까지 숨겨진 긴장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깨닫자 마음 한쪽이 무너졌다. 정우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그 사건 이후 누군가 그녀를 찾아내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 지연이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산 이유도 그 사람들을 피하려는 거였어.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지연아, 내가 숨겨온 모든 것을 이제 내가 함께 감당할게.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널 포기하지 않아. 정우가 신중히 말했다. 좋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중해야 해.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찾으려는 진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어. 준비됐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연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골목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지연의 진실을 밝혀낼 결심이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와 지연, 정우는 안전한 장소에서 과거 사건의 증거와 단서를 정리했다. 6년 전 지연이 목격한 추락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고 그녀가 증언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어 이름을 바꾸고 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위협은 사라졌고 민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함께 시작할 수 있을까? 민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숨지 않아. 모든 걸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